자, HLB 그룹주들을 보겠습니다. HLB 그룹주들은 제가 정기적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볼 거예요. 제 기반을 닦은 게 HLB 그룹주들이 되고 실적으로 우리 멤버님들 중에서도 HLB 그룹주들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HLB 그룹주들을 반드시 신경 써서 꼼꼼히 제발 김선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주 끝나고 일동제약하고 일동홀딩스 볼게요. 자, HLB를 먼저 보면 오늘 공매도 먼저 볼게요. 저는 공매도가 제일 궁금해요. 도대체 얼마 나왔나? 이거 얼마 나온 거야? 원래 추세가 제일 중요한데 그냥 보는 거예요. 얼마 나왔나? 야, 22% 나왔냐? 뭐 시장이 뭐 그렇게 뭐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이게 22% 나왔어. 대차거래 많이 줄었던데. 자, 22% 나왔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는 7%. 뭐 조금씩 늘어났네요. 그죠? 대차거래가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공매도가 많이 나온 건 알고 계셔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이죠. 주식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내가 샀다고 그래서 좋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HLB를 먼저 보면 아직은 잘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이제 5개선 위에 최단 붙여놨어요. 제발 5개선 돌파 한 장만 해라. 그럼 너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요. 네, 아직은 못 돌파했기 때문에 역시나 장기적으로 추세가 돌아 나갈 거고 닿다가 힘들고 오늘이 월요일이고 금요일 종가상 5주선 위에 돌려놓는 게 무조건 중요한데 저번 주에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중이기 때문에 꼬리 달고 올려놓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깨지 않는 게 좋겠죠. 아직은 안 깼어요. 오늘의 저점이 3만원대가 되는데 5주선의 가격이 3만원이에요. 간신히 그 위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안착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안착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는 흐름이 좀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고 일봉에서 봤을 때 기간 조정이 조금 충분해졌죠. 이제 자 가격 조정도 길었고 기간 조정도 꽤 길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몇 번 말씀드렸죠. 요게 들어와야지만이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고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죠. 항상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여드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솔루션만 봐도 앞전에 조용하던 친구가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HLB는 아직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안 깨면 보초병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사서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량 거래가 빵 터졌다고 해서 빵 터져가지고 한번 빵 떴다. 떨어지겠죠. 당연히 뭐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자리가 신호가 되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우리를 드디어 개입을 하고 있구나. 이제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런 변화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옆으로 가는 과정이고 다행히 밑에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전저점을 안 깨고 있는 거죠. 이게. 그게 다행인 거고 HLB 생명과학을 좀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아직 바닥 안 깨고 있죠. 다행인 거예요. 이번 달에 이제 잘하면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을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리버스라는 행보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NDA 신청권도 있고 그래서 선양낭성함 쪽이죠. 이번엔 자, 그건 참조 참고사항이 알았어. NDA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참조 참고사항이 공시가 뜨기 전까지는 그런 것과 별개로 바닥에서 깨지 않아야 될지 안 깨야 되는데 지금은 잘 안 깨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 추세 전환을 해놨습니다. 저번 주에 놓은 거예요. 전환을 했으면 안착을 해줘야 되고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슬아슬하죠. 다행인 거는 바닥을 지켜주고 있고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격이 깔끔하게 모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이격이 깔끔하게 모여놓고 뚫어놔야 여기서 완벽하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고 이때부터는 급상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DSR이나 DSR 제강을 좀 보면 이 친구들이 오늘 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 이런 친구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DSR 제강을 볼까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완벽하게 이렇게 20주선 위에 돌파하고 안착하는 이 모습 요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DSR 제강만 그린 게 아니라 모든 차트는 모든 주식은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된 다음에 이렇게 20주선 위에 올려놓고 안착을 해줘야 뛰는 거예요. 정확히 떴죠. 그러고서 딱 날아갔습니다. 자, 이렇듯이 군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HLB 생명과학이나 HLB가 본격적으로 추세를 완벽하게 틀어서 나가려면 지금 DSR 제강이나 DSR이 보여주듯이 20주선과의 이격이 완벽히 깔끔하게 모인 상태에서 빵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착하면 여기부터 우리가 한숨 놔도 돼요. 이제 드디어 뛰겠구나.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부터 사서 모아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HLB나 HL생명과학은 이러한 과정을 가기 위한 전초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친구들이 저렇게 되거나 저런 전초전이 되려고 하면 무조건 저렇게 되려고 하면 무조건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즉 거래량이라는 건 세력들이 모든 걸 다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식에서 누군가 뭔가를 관여하고 있거나 내 주식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일동제약하고 일동홀딩스가 썸네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살펴드릴 건데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변화가 생기면 좋대. 주식 고수들이 다 거래량 터질 때 사래. 이건 맞는데 이러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변화가 월봉 바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월봉 높은 데서 나오게 되면 잘못하면 최고점에 사게 돼. 중간쯤에 나와도 괜찮아요. 그건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데 자, 일동제약을 보면 저는 일동제약이 10배 갈지 20배 갈지 몰라요. 원래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건 이 친구가 10,000원 하던 친구가 지금 80,000원, 90,000원을 찍고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가 5기선을 깨게 되면 아주 심하게 무너져요. 즉 우리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다가 하향의 길을 걷게 되면 끝난 거예요. 잘못하면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무조건 왼쪽 산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가격하고 여기 가격 똑같다고 해서 싼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를 올라가기 위한 이 가격대고 여기는 떨어지기 위한 이 가격. 추세가 하향일 때 가격하고 추세가 상향일 때 가격은 똑같이 10,000원이라도 완전히 틀린 거예요. 돈의 가치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동제약은 신규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물론 단타 단기 고수분들 스캘퍼 잘하시는 분 들어가셔도 돼요. 그분들한테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제가 그 실력이 안 되니까. 대신에 우린 여기서 보고 있죠. 여기서 이 친구들 거래량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면 좋다매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되는 거예요. 월봉 바닥이야 되는 거예요. HLB나 HLB 생명과학이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다면 월봉 바닥에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월봉 높은 데서 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일동홀딩스도 똑같죠. 여기서 시오노기 제약이 어떻게 먹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일동홀딩스가 6,000원 하던지 6만원을 갔어요.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10배를 갔어. 만약에 이게 최고점인데 우하향을 타기 시작했다. 잘못하면 끝나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물렸을 때 여기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물론 빠르면 3개월 안에 돌아가야 바로 나와야 돼요. 줄어들면 더 가겠죠. 나는 몰라요. 우리가 사는 자리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물렸을 때 만약에 단타 단계로 들어갔는데 손절 못했다. 딱 10년에서 15년 걸려요. 어떨 때 20년도 걸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복귀해줘서 다행이지 일동홀딩스가 예전에도 엄청 좋았었어요. 이 자리가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서.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났겠어. 다행인 거는 몇 개월 만에 여기 갔어요. 여기서 만약에 본전 처리를 못했다. 여기서도 좋은 뉴스는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물렸다. 만약에. 물렸어. 자, 여기를 돌아 나갈 자리가 16년도예요. 언제 본전이 왔냐? 올해 왔어요. 16년, 22년이니까 몇 년 만에 온 거죠?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되지? 16년, 20년이면 6년. 한 12년 만에 온 거죠? 드디어 내가 12년 만에 본전을 했어. 이야,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10년 만에 본전했어. 나 엄청 잘하지.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제가 한 얘기는 일동제약이나 일동홀딩스가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저는 몰라요. 이걸 어떻게 맞춰? 미래에서 온 사람이 맞추는 건 말도 안 되고 지금 이걸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단기 단타 고수분들밖에 없어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살 땐 여기서 샀어야지.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지금 비료식품 날아가는 거 제가 많이 설명드리죠. 이 얘기하면 또 욕먹는다. 어쨌거나 주식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비료사품들 중에서 샘표식품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다 우리한테 살 기회를 엄청 많이 줬어요. 월봉에서, 낮은 데서, 이런 데서. 여기서 사가지고 몰려가지고 막 끙끙 앓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왜 저기서 샀냐? 수익이 빠르거든. 지금 당장 막 1,000만원 넣으면 바로 다음날 1,200만원 벌고 그래. 근데 한번 물렸다.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HLB나 HLB 생명과학처럼 월봉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빵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세력들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터뜨렸을 때 속이지는 못하지만 이게 월봉에서 높은 데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터져야 됩니다. 월봉은 내 주식이 비싼지 싼지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는 현재 주가의 위치를 반드시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현재 주가의 위치는 HLB나 HLB는 낮은 거예요. 지금 그동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거야. 기간 조정하고 지금부터 거래량만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그럼 월봉이 낮은 게 좋겠구나. 아니죠. 추세를 정확히 하고 있어야 돼요. HLB 제약은 월봉에서 엄연히 추세가 하향이에요. 오른쪽 산이라는 얘기예요. 엄청 위험한 거죠. 왼쪽 산에서 사는 거예요, 주식은. 이 얘기는 mRNA 관련주들이 옛날에 엄청 좋았을 때 유바이로지스 같은 게 엄청 좋았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좋은 뉴스가 나왔겠어요. 여기서 그죠? 진짜 좋은 뉴스는 다 나왔어요. 막 곧 이 회사가 mRNA 성공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 같아. 나오는 뉴스를 보면 물론 유바이로지스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그렇지만 4,000원 하던 친구가 5만 원을 넘겼는데 뭔 할 말이 있겠어. 15배 올랐어요. 운동 떨어졌죠. 이 친구는 5개월선 깨는 순간 끝이에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갑자기 여기서 또 살짝 반등을 하네? 요렇게 반등하니까 좋은 뉴스가 또 나와. 뭐가 어떻게 있고 mRNA 것도 이제 성장의 기조가 열리다. 뭐가 열리긴? 오른쪽 산인데. 왼쪽 산, 오른쪽 산이죠. 여기서 물렸다. 이건 끝이에요. 저 달이 웬만하면 15년 안에 안 와요. 끝났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안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언제 오냐? 뭐 빠르면 3년 안에 오겠지. 근데 안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에서 20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일동제약이나 일동홀딩스가 앞으로 15배 갈지 20배 갈지 저는 몰라요. 저는 사지 말라는 말도 못해요. 이거 잘라가면 내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참고만 하는데 나는 안 살 거고 우리 멤버님들도 내가 절대 여기서 못 사게 해요. 절대 못 사게 해요. 왜냐? 여기서 물렸는데 내가 여기서 샀다고 얘기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겸. 여기서는 물려도 조금 욕먹으면 돼요. 괜찮습니다. 다 돌아가요. 월봉이치가 낮잖아. 높은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여기서 사냐? 뉴스가 우리의 눈과 귀를 막어요. 야, 어떻게 한대야? 시원하게 제약하고 어떻게 한대야? 야, 시원하게 제약 코로나 치료제고 대박이래. 알아요. 우리 다 알아. 아는데 위치가 낮아야지. 낮아야 되잖아요. 높은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예전에 저런 데 샀다가 물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아예 다 손절치고 엄청난 손실을 봤단 말이야. 내가 이런 길을 걸었으니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저걸 피해가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언제 얘기했나? HLB 작을 제가 이때 엄청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얘도 날라가네 또 얘가 이렇게. 제가 여기서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엄청 났어요. 왜 자꾸 10배 올라갔다고 얘기 안 하고 듣기 싫다고. 이분이 수익 내서 다행이긴 한데 그 듣기 싫어하신 분들이 내 얘기를 계속 안 들었으면 엄청난 손실이었죠. 저도 옛날에 내가 산 종목 누가 뭐라고 하면 듣기 싫었어요. 형 그만하라고 왜 자꾸 얘기 안 하고 내가 산 거를 알고 보니까 밑에서 15배 올라와 있네.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위치가 최소한 이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이면 여기야 되는 거야. 여기서 10배만 올라가 나는 겁나거든요. 안 사요, 난. 여기 상한가가 난 상관없어. 안 사요.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는 여기야 되는 거죠. 여기야 돼 이걸 먹지. 그렇기 때문에 HLB 제약의 지금 추세는 안 좋은 거예요. 엄연히 우하향인 거예요. 이제 우하향의 기조를 탔기 때문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안 깨야지만이 기간 조정이 되는 거고 돌파 안착해줘야 되고 목표가 찍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HLB 제약을 추세전환 턴에 샀다. 목표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거 맞고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돌파한 누군가는 여기서 살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일동제약 일동홀딩스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물렸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HLB 제약은 이 자리를 절대 지켜줘야 돼요. 왜? 상장했을 때 첫 최상위 평균치 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자꾸 불린저 밴드 그리고 뭐 매출이 600억이고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뉴스는 참조 참고사항이야.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왜? 주식은 추세하고 거래량이 모든 걸 말해줘요. 추세가 우상향이잖아. 우상향에 사는 거예요, 주식은. 우상향에 사는 거예요. 우상향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상향을 이왕이면 우상향 초기에 사면 좋잖아. 그죠? 여기서 높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추세 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추세 턴이 되는 자리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일 빨리 보여주는 게 주봉이에요. 잠시만요. 여기에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 공부하고 모이고 토의하고 회의해가지고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고 HLB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에서 엄연히 추세가 하향이에요. 전제점 다 깨놓고 있고 만약에 이번 달에도 전제점 깼다. 더 떨어질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부터 HLB 테라피틱스가 싸니까 분할로 모아가세요 관점이 아니고 그냥 관망하는 거예요. 관망. 추세 전환 턴 해놓을 때까지는 관망이에요. 더 사서도 안 되고 물을 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친구를 앞으로 3년 모아갈 거야. 이건 또 상관없어. 왜? 3년 동안 매달 조금씩 사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 친구로 스윙을 들어간다거나 지금이 대바닥 같아라고 만약에 자기가 맞췄다. 이걸 어떻게 맞춰?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다면 여기가 대바닥일 줄 알았겠지. 여기도 바닥이잖아요. 또 깼다 바닥이 있어. 없는 거예요. 바닥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세 전환과 턴이 된 다음에 보니까 바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설마 삼성전자가 6만원 7만원 깨겠어? 6만원 깨겠어? 그걸 깰지 안 깰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추세가 우하향이잖아요, 지금. 우하향인데 그나마 다행히 저번 달에 긴 꼬리를 달고 받쳐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세가 완전히 깨지죠.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5주선 위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환과 턴을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 했다는 게 아니라 기대할 만한 거예요. 다시 깨면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추세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바닥을 함부로 예견해서도 안 되고 바닥을 맞췄다고 해서 옆 사람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맞은 거예요. 어떻게 맞춰 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HLB 테라프시섬이 우하향인 거고 HLB 글로벌도 완벽하게 우하향인 거예요. 관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섣불리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관망. 자, 똑같죠. 우리가 어떤 산을 가면 천천히 듣는데 자, 산에 가죠. 김밥 싸서 올라갔어. 정상을 찍었어. 내려오죠. 그럼 집에 올 거 아니야. 산을 그렸어, 이렇게. 주식 여기서 사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잖아. 순간 반등도 해요.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 바로 팔고 나와야 돼. 근데 계속 떨어졌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20개와서만 잘 지켜주면서 반등한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반등해서 여기도 가요. 요럴 때까지는 내가 버텨보는 게 아니라 살려면 매수가 있고를 혼절가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거 안 깨면 되는 거니까. 깨면 다 던져야죠. 앞전에 10배가 올라온 친구기 때문에 이걸 깨면 제자리가 와요. 깼죠? 당연히 다 던져야죠. 던져야 되는 거예요. 뭐 안 던졌더니 날아가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두 번째 깨야 되지 않을지 여기라고 그랬어요. 상장에서 최고점이자 변곡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고점이 아니라 변곡점. 가격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자리를 거래량을 싣고 들어와도 여기 깬다? 엄청 위험한 거죠. 근데 깼어요. 야, 이걸 깼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깼기 때문에 그냥 무너졌죠. 그럼 또 있어요, 하나가. 이제 여기야. 이 마지노선이야. 이것도 깼다. 여기 올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가 우하향의 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로 모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관망이에요. 무조건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물타기에서도 안 되고 물을 안 탔더니 또 다음날 막 상한가고 난리가 났네. 이건 저는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한 1000개 중에 1개 나올까 말까 뭐 그래요. 자, 근데 어쨌거나 1000개 중에 1개도 안 나오겠다. 어쨌거나 무조건 관망이고 이 자리 절대 깨면 안 돼요.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추세가 우하향이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5주선을 못 들려놓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어떤 좋은 뉴스가 나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뉴스는 월봉 바닥에서 추세 털어놓고 사도 돼요. 아무리 좋은 뉴스, 영업이익이 대박이 나든 뭐가 되든 뭐 외국인이 엄청 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추세를 돌려놓지 못할 때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필요 없고 어떤 뉴스도 믿을 게 없어요. 추세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봉에서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상과 지하를 나누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가격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길어져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요새는 좀 제 채널이 좋아진 게 옛날에 이런 거 영상 찍으면 욕 많이 먹거든요.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해하셨는가 봐 이제. 제 진심을 이해해줘야 돼요. 주식 영상은 남한테 인기를 얻고자 위로받고자 하는 영상이 위로해준 영상이 아니에요. 이건 내 돈이 걸려있잖아. 내가 위로를 해주면 마음은 편하겠지, 그죠? 훈상예미TV가 좀 주식 좀 어떻게 좀 한다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그래도 좋은 얘기 해주네. 뭐 내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실력이 시청자분들 것밖에 안 돼요. 위로는 되지. 내 계좌는 박살이 나는데 그 위로가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위험한 거기 때문에 난 얘기를 하지만 판단은 시청자님들 하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거예요. 제 눈에는. 루터스는 왜 유지가 이렇게 좋냐? 추세가 우상향이잖아. 당연히. 주식은 추세가 우상향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옷을 전에 이탈하고 있죠. 추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추세를 상향일 때 자꾸 더 사야지. H글로벌이나 HLB 테라피틱스나 HLB처럼 우하향일 때 자꾸 사잖아요. 사면 살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요, 손실이. 근데 우상향일 때는 사면 살수록 수익이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산 것보다 꼭 평단가가 자꾸 높아져. 자꾸 높아져가지고. 근데 나중에 팔 때는 비중도 커지고 잘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나무들, 제가 요새 나무도 되니까 또 나무 하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가 언제까지 큰 숲을 이루진 않아요. 다 때가 되면 다 소멸한단 말이야. 여기다 대고 자꾸 비료주고 사료주고 물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자라나는 새싹을 빨리 자르지 말고 여기다가 비워주고 사료 줘가지고 잘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왼쪽 산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하향에서 자꾸 주식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꾸 물 타고 비료주고 사료 줘봤자 그냥 엄청 커지는 거예요, 손실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TSN, 노트스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조금 부담돼요. 꽤 올랐어요, 이 친구. 대응 잘하셔야 돼요. 자, TS넥스젠이 월봉에서 20기선을 깬과 동시에 역시 추세가 깨졌습니다. 안 깰 것 같은데 깼어. 당연히 여기까지 오겠죠. 박스권 하단위에 가격이 1450원대가 되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켜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제약바이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제가.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철강주, 비료주, 사료주, 농업바이오, 닭고기, 소고기라네. 죄송합니다. 닭고기, 오리고기, 그러고 뭐야, 그거 지금. 전기차. 이렇게 날아갈 게 엄청 많은 이런 섹터들이 주도주로 와 있는데, 데이터 솔루션 같은 이런 빅데이터가 이 주도주로 올라가야 돼. 굳이 지금 주도주 저 바깥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을 포트에 안 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물론, 포트에 담아놨다면, 지금 추세가 우하향이거나 절대 손대지 말고, 그렇다고 또 이 제약바이오주가 언제까지 떨어지겠어, 그죠? 언제까지 떨어지겠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지 않고, 제가 매일 시장을 다 뒤다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도주로 와요. 그러고 제약바이오주가 주도주로 왔을 때는 상황이 틀려요. 일반 섹터가 주도주로 가면 물론 요즘 사료주가 좀 그렇긴 한데 일반 주식들 섹터 주도주로 가잖아요. 그냥 끼케야 10배야. 진짜 끼케야.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주도주로 들었으면 겨우 10배예요. 웬만하면 10배, 20배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개인들이 좋아하고 많은 세력분들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제약바이오주가 추세가 턴이 될 때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